볼하, 안녕하십니까, 서영욱입니다. 토트넘이 한국 시간 일요일 새벽 1시 반입니다. 브라이튼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주중 프랑크푸르트전 챔피언스리그에 이은 원정 2연전입니다. 북런던 더비 패배를 시작으로 최근 폼이 영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시합의 중요성이 더 좀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팀 순위는 여전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만 좀 경기력 자체가 불안불안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승점을 계속 따야 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공격력이 터지질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토트넘의 경기력 자체가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너무 답답하죠. 지루하고. 이런 상황에서 골이 터지지 않는 것보다 지나치게 수비를 강조하는, 수비를 우선하는 전술, 요거에 지금 굉장히 비판 여론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전술적인 변화, 또 로테이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콘테 감독이 굉장히 좀 완고한 자세를 바꾸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경기에서 과연 바뀔 것인지. 근데 사실 콘테 감독 정도의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또 가볍게 또 본인의 어떤 방향을 바꾸진 않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일단 경기는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6일 피트니스 담당을 맡고 있던 지안 피에로 벤트로네 코치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좀 슬픈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1960년생이죠. 아직 지금 60 간 넘은 좀 젊은 나이인데 사실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셨고, 유벤투스에서 피트니스 코치로 오래 봉직을 좀 했던 분이고, 콘테 감독이 선수일 때부터 인연을 맺었다고 하죠. 그 뒤에 지도자가 된 콘테 감독과도 꾸준히 함께 일을 해왔고, 작년에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와도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그 내한 때도 함께 와서 선수들을 아주 빡시게 고향에서 그 훈련을 시켰던 모습이 좀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바로 얼마 전이죠. 이번 9월 A매치 소집 직전에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 시티전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을 때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손흥민 선수를 끝까지 기다렸다가 아주 오랫동안 정말 친삼촌이나 할아버지의 느낌으로 정말 이렇게 꼭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인상 깊어서 국내 팬들이 참 고마워하고 많이 또 기억을 하고 계신데, 부진에 빠진 손흥민 선수가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에도 아주 큰 힘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그 선수들의 몸 상태를 만드는 데는 도가 튼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손흥민 선수 역시 그날 그 해트트릭을 했던 날, 그날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이렇게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진정 특별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글을 남겼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느껴지는 글이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북런던 더비에 이어서 주중 프랑크푸르트전에서도 득점에 실패를 한 토트넘인데, 공격력 난조로 인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 클리스키는 부상으로 빠져있다 하더라도 정말 리그 탑급 공격진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수비적인 전술을 쓰고 있어서, 이게 어느 한두 선수의 문제라기보다는 감독의 전술적 스탠스에 대한 비판이 지금 가장 크게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에서 개별 선수들의 어떤 부진에 대한, 특히 손흥민 선수가 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현재 축구인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한 그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콘테 감독의 스탠스입니다. 특히 디 애슬레틱에서는 오늘 이렇게 대놓고 토트넘이 3-5-2로 전술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분석 기사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중원 싸움에서 밀리다 보니까 공격수들이 수비하느라 정신이 없다는 거죠. 윙백들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윙어들이 오히려 내려와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고, 윙백들이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공격 상황에서 좀 해결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인데, 요게 그렇다고 해서 또 윙백들이 엄청난 공격성을 발휘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쌓아주는 것도 아니어서,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확실히 공격력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이런 불세출의 공격수들이 있는 팀인데, 요 선수들이 골을 넣는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인 게 맞고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를 3명으로 늘려서 공격수들이, 그러니까 손케가 공격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를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컬럼까지도 필요 없이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저도 이렇게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비슷하고요.
이번 경기가 이제 그 브라이튼 또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전이 좀 될 텐데, 물론 브라이턴이 그동안 오랫동안 팀을 잘 이끌고 있고 토트넘 상대로도 선전을 해왔던 이제 포터 감독이 첼시로 이제 떠났기 때문에 약간 흔들릴 수 있을 거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의외로 굉장히 좀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이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순위가 4위예요. 한 경기를 덜한 상태에서 사실상 토트넘하고 거의 좀 3위권 직접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굉장히 이거 빅매치 오브 빅매치이기 때문에 요 시합이 결코 쉽지 않은 일정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 경기 내용을 좀 감안하면 분명히 한 방 또 얻어맞을 가능성이 좀 크죠.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도 난조인 상태이고 로테이션도 사실상 좀 안 하고 있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자 포터 감독을 첼시에 빼앗긴 브라이튼이죠. 이탈리아 출신의 로베르토 드 제르비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팔레르모, 사스올로 이런 팀을 거쳐서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의 그 샤크타르 도네츠크 팀 감독을 맡고 있었는데 도네츠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사실 좀 외국인들이 그곳에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복귀를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브라이턴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지난주 리버풀전이 데뷔하는데요. 토트넘과 같은 3-4-2-1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보시면 웰백 선수를 최전방에 내세우고 트로사르, 그로스 이 두 선수가 훨씬 잘해요. 그리고 양쪽 측면에 에스투피난 그리고 마치 이런 선수들 그 중앙에 메칼리스터가 올 시즌에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그 라인업을 구축을 해서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을 보면 토트넘이 앞서지 않지만 팀으로서 워낙 굉장히 단단하게 갖춰져 있는 팀인데 이 팀에 일단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본인이 막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절묘하게 상대 리버풀의 약점을 공략을 하면서 3-3 아주 좋은 성과를 냈고요. 물론 트로사르의 원맨쇼라고 볼 수도 있는 경기일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안필드 원정을 데뷔전으로 치렀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박수받을 성과였고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토트넘에게 또 자신감이 있는 팀입니다. 최근 브라이턴이 토트넘을 상대로 최근 4경기 2승 2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 감독 와서 사기도 충천한 데다가 또 리버풀 안필드 원정에서 또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 이 팀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드 제르비 감독의 데뷔전 결과가 브라이턴이 새 감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토트넘이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콘테 감독 오고 나서 이 3-4-3, 3-4-2 요 포메이션 주력 멤버들도 거의 교체하지 않는 이런 구성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팀을 끌어오면서 너무도 많이 지금 강점 약점이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전술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어느 정도 콘테 감독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로얄 선수가 지난 경기 아스날전 퇴장으로 인해서 이제 3경기 출전 정지를 받았고 그 첫 번째 경기가 이제 이번 경기인데 오른쪽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도어티가 나올지 아니면 왼쪽에 세세뇽을 넣고 페리시치를 오른쪽으로 돌릴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변화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자 브라이튼전 이 경기 못 이기면 정말 추락이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상황에서 토트넘은 이 경기 이어서 주중에 프랑크푸르트전, 그 다음에 또 에버튼전, 맨유전, 뉴캐슬전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 굉장히 잘 치러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절친했던 코치님을 잃은 그 아픔, 멋진 골과 또 팀 승리로서 좀 씻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최근 경기력을 보면은 좀 불안불안한 면이 분명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반이고요. 입중계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함께 오셔서 그래서 같이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브라이튼전 경기 킥오프 때 뵙겠습니다. 올바.